이강민의 잡지사 2월호 네 번째 페이지,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씨와 썬문답 함께합니다. 썬킴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주 좋은 소식이 또 들어왔다는 걸 들었습니다. 아, 어떤 소식이었죠? 그걸 저한테 제 입으로 말하기 좀 그랬어. 구독자 수가 막 폭발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 폭발이라고 하면 저희가 조금 민망하고요. 저희 그 썬문답 첫 시간이었나요? 썬 선생님께서 네. 잡지사가 가까운 장래에 한국 방송대상을 수상할 것이다. 선견지명을 발휘해서 예언을 해주셨잖아요. 라는 예언이라기보다 예. 팩트를 말씀드렸죠. 아, 정말 이루어질 현실. 그렇죠. 다가올 현실. 근데 이제 새해 들어서 정말 구독자가 좀 꽤 늘었어요. 얼마 정도? 그러니까 이게 다 상대적인 거긴 한데 네. 구독자 10,000명을 얼마 전에 야. 1만 명 하고도 1,000명을 더 돌파했습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예. 이 10,000명이 곧 50만 명, 100만 명, 100만 돌파할 겁니다. 이거. 이 페이스면 언제 방송 대상 가능한가요? 이 페이스면 올해는 좀 약간 촉박하고 내년쯤이면 가능하고 올해는 일단은 아니군요. 100만 돌파하면 제가 봤을 때 이강민 편집장 네. 프리선을 하실 것 같아요. 뭐 그런 말씀하지 말라니까. 자꾸 CBS에서 뭐 K 간다는 둥 이런 게 있잖아요. 프리선을 하실 것 같아요. 예. 프로덕션 만드실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전 여기서 프리하게 방송할 거고요. 아, 네.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썬킴 씨는 저희 개업 공신이기도 하고 특히 월요일을 담당하는 선봉장이기 때문에 정말 그런 날이 온다? 그럼 저희가 뭐 온갖 뭐 향응 다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금 좀 빌려주시죠. 네. 전세금인들 못 해드리겠습니다. 진짜. 여러분 이거 들으셨죠 이건? 네. 100만 구독자인데 전세금 못 해드리겠어요? 알겠습니다. 이거 전국에서 다 듣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자, 해외 기업가 시리즈 지난주 애플의 스티브 잡스를 만나봤고 오늘 2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84년생 젊은 CEO죠.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를 만나볼 텐데요. 메타라고 하면 아직 좀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이제 구 페이스북 이렇게 그렇죠. 알면 되죠? 예. 이름을 바꿨습니다. 메타 뒤에 작을 붙인 메타작인데 죄송합니다. 이 메타가 농담이었군요. 너무 그럴싸했어요. 메타작. 예. 페이스북 이 메타로 네. 회사명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즉 페이스북이 메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메타버스로 나가겠다 이건데 메타버스는 동네 버스, 시외 버스, 버스가 아니라 네네. 아시다시피 메타라는 것은 그리스어로 저 넘어 비욘드라는 뜻이죠. 그래가지고 저 너머에 있는 유니버스 세상이란 뜻으로 쓰여가지고 Beyond the Universe. Beyond the Universe. 이 세상을 넘어선 가상현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증강현실, 가상현실 다 포함을 하는 거죠. 제가 코로나 시국에 그 메타주를 하나 사서 재미를 본 기억이 몇 주 사셨나요? 그때 좀 많이는 아닌데 수익률이 좋았어요. 회사에서 그거 아시나요? 괜찮나 그거? 좀 기분 좋아지는 단어다.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메타로 바꾼 뭐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는데 하나가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더 이상 뭐 이런 그 소셜 네트워크도 좋지만 이제 회사의 경영 방침을 메타버스 쪽으로 가보자라는 뜻도 있고 내부 폭로가 한 번 있었습니다. 회사명을 바꾸기 전에 이 페이스북을 너무 하면은 10대의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라는 의학계의 보고서가 있었는데 이거를 내부적으로 묵살했다라는 내부 고발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논란을 없애기 위해 가지고 회사명을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바꿨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메타입니다. 메타. 그렇죠. 제가 SNS를 거의 안 해서 왜 안 했어요? 찾아보니까 없던데요? 저는 SNS를 안 해요. 싸이월드 이후로 거의 안 합니다. 싸이월드도 지금 하시나요? 싸이월드 안 하죠. 그냥 유튜브나 보는 정도인데. 아니 왜 그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안 하세요? 그냥 뭐 저는 거기 제가 또 한 번 하면은 시간을 엄청 쏟는 스타일이어서. 저는 인생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SNS 활발하시군요. 제 인생 자체가 페이스북이에요. 인플루언서십니까? 인플루언서까지는 모르겠지만 눈 딱 떠가지고 처음 하는 게 내가 어젯밤에 올린 포스팅에 누가 좋아요를 눌렀나. 화장실에서. 얘가 좋아요 안 눌렀네? 예. 그럼 나도 걔 거 안 눌러. 그러면 뭐 오늘 하실 얘기 많으실 것 같은데. 예.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페이스북, 또 젊은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인스타그램, 또 해외에서는 굉장히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왓츠앱, 이 모든 플랫폼을 소유한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를 오늘 썬킴 씨와 만나보겠습니다. 싸이월드 말씀을 하셨는데 싸이월드가 한 20년 전에 하여간 우리나라를 휩쓸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I love school이랑. I love school 오랜만이네. I love school에서 첫사랑을 10년 만에 만났을 때 그 실망감. 실망감. 내가 왜 만나자고 했을까? 환상은 환상으로 남아야 돼요. 그렇죠. 그 싸이월드 그 당시에는 이제 PC로 이제 싸이월드를 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이 없었기 때문에. 그 기억나세요? 그 싸이월드의 주 기능 중에 하나가 사람 찾아보는 거였어요. 그렇죠.
얘 뭐 하나. 그렇죠. 잘 지내나. 예, 음침하게 염탐하는 맛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싸이월드가 고의로 그랬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예. 방문자 이벤트를 걸어놓는 거예요. 600번째 방문자 축하드립니다. 빰빰빰빰빰. 내가 몰래 가서 봐야 되는데. 아 맞아. 뭐 부여친 사이드를 갔다가 그러니까 600번째 헤어진 여친 사이트 들어갔는데 내가 딱 600번째 걸려버린 거야. 딴. 경험담인가요? 들었습니다. 예, 어디서 들은 얘기다. 예. 아 재밌네. 맞아. 그랬었어요, 진짜. 그래서 하고 난리 났었죠 그때요. 예, 저커버그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좋은 양부모님을 만났습니다만 입양도 갔었고 어릴 때 좀 굴곡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커버그는 정말 금수저 중에 금수저라고 들었어요. 일단 부모님 둘 다 아주 저명한 뉴욕의 의사 출신이십니다. 닥터고 일단은 예. 그 주커버건지 저커버건지 논란이 많잖아요. 예. 근데 그 독일계 유대인 집안이거든요. 예. 그래서 독일식 발음은 주커가 맞고 영어식 발음이 저커가 된다고 하는데 그럼 뭘로 해야 돼요? 글쎄요. 일단 미국이니까 저커로 하는 게 맞겠죠. 저커로 갑시다. 네, 저커버고요. 예. 잠깐 이제 그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갑자기 그 뒤에 버그가 붙은 사람들 라스트 네임이 많아요. 그 독일계 유대인들이에요. 이 레슬러 중에 골드버그도 있었어요. 스티븐 스필버그도 있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뒤에 무슨 버그 또 무슨 만 무슨 슈타인이 붙으면 다 독일계 유대인들인데 아시다시피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그 디아스포라 이후부터 유럽에서 굉장히 그 박해 아닌 박해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 중에서 제일 박해를 받았던 곳이 독일 지역이거든요. 그 독일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없었어요. 이름도 없었습니다. 이름조차 없었어요. 이름조차. 너희들은 이름조차 가질 자격이 없다. 에헤이. 예. 그러다가 이게 이제 17세기 이제 후반에 와가지고 당시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이었는데 그래도 이름 정도는 허용해 주겠다. 그래서 이름 지어라 라스트 네임이라고 허용을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거의 1000년 이상 이름이 없었으니 이름이 없이 살았는데 갑자기 이름을 정하라고 하니까 주변에 있는 자연 환경들을 보면서 이름을 지은 거예요.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저기 돌이 큰 게 하나 있네. 원스톤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이 원스톤이군요. 원스톤이요. 나는 이 산에서 놀았다. 나는 이 산에서 노는 집이다. 놀다가 스필이거든요. 버그가 산이에요. 버그가 산이구나. 스필버그. 약간 뒷동산이네요, 이름이. 뒷동산이에요. 예. 나는 저 산에서 나는 사탕을 먹었어. 사탕이 독일어로 주커거든요. 주커. 산이 버그고. 산에서 맛동산이네요. 이런 시간. 제가 많이 배웁니다. 마크 맛동산. 맛동산. 그렇군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재밌네. 그 이제 스티븐 스필버그도 그렇고 이제 마크 저커버그도 그렇고 이제 독일계 유대인들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 두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스티븐 스필버그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선물 한번 받아보는 게 소원이었대요. 유대인들은 크리스마스 안 지내잖아요. 안 지내죠. 뭐 한우카 이런 거 챙기죠. 그렇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선물 한번 받아보는 게 소원이었다고 스티븐 스필버그가 얘기했고 마크 저커버그는 뭐라고 했냐면 어렸을 때 친구들이 랍스터 먹는 게 그렇게 부러웠대요. 랍스터를 유대인들은 그 코셔라고 해가지고 랍스터 안 먹어요. 비늘이 없는 어류는 못 먹습니다. 그래서 새우, 랍스터, 바닷가재는 못 먹어요. 친구들이 너 어디 가니? 아빠랑 오늘 바닷가재 먹으러 간다. 나도 먹고 싶어 아빠 이렇게 했다는 어린 시절의 추억을 또 말했더군요. 그렇군요. 재밌습니다. 재밌는데 약간 오늘 저커버그 분량 안 나올까봐 이런 얘기로 낑겨 넣으시는 거 아닌가요? 저커버그 파트 2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자신만만하시군요. 자, 저커버그 정도 되는 인물은 다들 어렸을 때 비범한 일화가 있습니다. 고작 11살의 나이에 병원 컴퓨터에 환자 도착을 알리는 프로그램을 개발해냈다고요. 천재성은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치과 의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치과 의사의 그 도착하기 얼마 전에 환자가 한 10분에 도착한다, 15분에 도착한다. 이걸 알려주는 프로그램을 아빠한테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준비도 하고 뭐 충치 환자가 오면 충치 치료 준비를 하고 임플란트는 임플란트 준비를 하고 시간을 굉장히 절약을 했겠죠. 그리고 저는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이게 우리식으로 하면 2002학번이거든요. 02학번인데 이미 고등학교 때 인공지능을 이용해가지고 누가 특정 노래를 들으면은 다음 선곡까지 알아서 해주는
이런 선곡 프로그램까지 만든 거예요. 아, 고등학생 때? 고등학생 때. 고등학생 때이기도 하지만 그때가 그러면 2002년도에 이미 그 이전에 2002년도에 이전에 들어갔으니까 그 이 선곡 자동 선곡 프로그램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돌담길 돌아서다 네. 를 들었다고 치면 예. 다음 곡은 뭐가 나와야죠? 꿈의 발라드가 나오는 게 아니라 네가 거기서 왜 나와 또 다른 트로트가 연결되는 이걸 개발한 거예요. 지금도 그 기술은 지금도 신기하게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렇죠. 이른바 뭐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아니면 그 다른 구글 같은 거, 유튜브 같은 거에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알고리즘. 그걸 고등학교 때 개발을 했는데 이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본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얘 천재다. 너 그거 프로그램 우리한테 팔고 너 수석 엔지니어로 우리 입사하라고. 고딩한테. 왜냐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학벌 안 보잖아요. 너 빨리 키워줄 테니까 마이크로소프트로 오라고. 여기서 저커버거는 그럼 우리 편집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결정을 내리실 거예요? 저는 일단 이런 제안을 고등학생 때 받아본 적이 없고요. 저는 뭐 학원 수강이라 뭐 전단지나 받아봤지. 지금 뭐 이런 경험이 있겠습니까? 저라면 근데 이건 너무 좋은 기회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인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널 키워주겠다고 땡큐죠, 했는데. 땡큐. 그다가 네가 만든 그 프로그램 우리가 고가에 매입까지 해주겠다. 했는데 단호히 no. 저커버거가 no. 왜 no냐? 나는 하버드 가겠다. 아, 대학으로 가겠다. 난 하버드 가겠다. 공부 잘했군요. 잘한 정도가 아니라 그 SAT라고 저도 SAT를 보고 미국 대학 들어갔는데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영어 자기네들의 국어죠. 그거 800점, 수학 800점 합쳐가지고 1600점인데 만점 받으면은 솔직히 수능 만점 수능 몇 점? 수능이 지금 몇 점이죠? 500인가 400인가? 저도 가물가물하네요. 500 아닌가요? 그 저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수능 만점도 굉장히 힘들지만 SAT 만점은 얘는 외계인이라고 하거든요. 변별력 테스트이기 때문에 꼭 한두 문제는 틀리게 만들어놔요. 장치를. 그래. 근데 만점을 받은 거예요. 1600점 만점. 이러면 이제 새해 뭐 유퀴즈 이런 데 나와야 되거든요. 네? 네. 인터뷰 막 하고 신문에 나오고. 그렇죠. 저는 교과서밖에 공부를 안 했어요. 뭐 이렇게. 1600점 만점을 받고 하버드에 당당하게 들어갑니다. 천재, 수재 뭐 성실했었나 보네. 그렇죠. 근데 천재이기만 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연애를 못했어요, 이 친구가. 연애를 못했습니까? 그러니까요. 대학교 가면 사실 뭐 연애 좀 하고. 그렇죠. 하버드면은 뭐 매사추세츠 다른 대학이랑 뭐 단체 미팅도 옆에 하고. MIT 있죠. MIT랑 단체 미팅. 그렇죠. 뭐 옆에 보스턴 유니버시티, 보스턴 칼리지 학교 많아요. 그래서 영화 소셜 네트워크라는 그 영화가 있었잖아요. 저커버그 얘기하는. 저커버그 실화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에 등장하는 모든 등장인물은 실제 이름을 썼어요. 영화에서도요. 마크 저커버그 나오고 뭐 윙클보스라고 고소전까지 했던 하버드의 동창도 나오고 싹 다 실명이 나오는데 여자친구만 가명으로 나와요. 왜요? 허상의 인물이라서? 아니 진짜 인물인데 마크 저커버그가 그 첫사랑은 아니지만 그 여자친구 이름만큼은 가명으로 해달라. 근데 연애 못했다면서요? 했는데 참 어설프게 했어요. 내 동생 같았으면 혼났을 거야. 제가 또 연애학 박사거든요. 그렇군요. 여자친구를 만났어. 여자친구가 보스턴 대학교, 보스턴 유니버시티 학생이었어요. 나는 하버드고. 그러니까 가까워. 같은 동네예요. 같이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재밌는데.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여자친구가 자기 시험 본다고 데이트하다가 이제 간다고 했대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시험 내일 중간고사인데 당연히 시험 공부해야 되죠. 마크 저커버가 뭐라 그랬냐면 보스턴 대학 다니는데도 공부하니? 보스턴 주제 왜 공부야? 진짜. 나 하버드랑 지금 데이트하는. 정말로? 진짜로. 이거는 약간 그 영화 소셜 네트워크에도 나와요. 이게 뭐야? 아니 이거야. 되게 밥맛 없네요. 나 S대 다니는데 넌 S대가 아닌데 넌 공부하니? 이거라니까요. 이거 가만히 있었습니까 여자친구가? 아니죠. 그날로 헤어지자 통보를 해요. 시험 기간에. 그러니까 열 받는 게 아니라 이런 남자친구 사귀면 안 돼요. 이건 모욕감을 느끼죠. 그럼 자기 반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반성을 안 합니까? 집에 들어와서 분을 삭힌 거예요. 감히 보스턴 유니버시티 주제에 하버드를 차? 갑자기 이미지 안 좋아지네. 아니 약간 공과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했냐면 여자친구
자기 블로그에다가 네네. 여자친구의 욕이란 욕은 다 쓴 거예요. 아, 찌질하다, 찌질해. 공개 블로그에. 네. 제가 차마 여기서 방송이기 때문에 말은 못 드리고 예. 직접 보세요. 아, 이따가 좀 적어주고 가세요, 저한테.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 영화에도 나와요. 정말 인신 공격을 해요.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입에 담기 힘들. 거기도 분이 안 풀린 거야 이제. 왜 혼자 이러는 거야? 정말 여자친구는 지금 쿨하게 다른 남자 만나는 것 같은데. 아니 예. 참내 내 동생 같았으면 혼냈다니까요. 아, 혼나야 돼요 이거는. 예. 그래가지고 뭐 하냐면 네. 야 아직도 나 분이 안 풀린다. 네. 하버드 대학교의 네트워크 인트라네트에 예. 내가 해킹해서 들어가겠다. 이상한 사람 들어가서 예. 뭐 하냐면 예. 하버드 재학생들 네. 사진들을 다 다운받아요. 그래서요. 입학 사진들이요. 네. 사진 받아가지고 이 뭐라고 할까 투표하는 사이트를 개설해요. 뭘 투표해요? 2명씩 붙여요. 네. A라는 여자, B라는 여자 해가지고 투표하십시오 남자 여러분들. 누가 더 섹시하냐. 이상형 월드컵 이상형 월드컵을 해요 그거를. 얼평이네. 얼굴 평가. 얼평을 한 거예요. 본인 동의 없이. 이건 범죄인데 범죄? 그렇죠. 네,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본인 동의 없이 그걸 해요 그거를요. 네. 해킹에 들어가서. 네. 난리가 났어 그 학교는요. 와. 내 허락 없이 왜 내 이상형 월드컵에 내 사진 쓰냐고. 당연하죠. 예. 그래서 징계위원회에 불려갑니다. 네. 당연히 불려갔죠. 네. 퇴학 직전까지 가요. 네. 퇴학 직전까지 갔지만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하고 그냥 학교는 계속 다니게 돼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저커버가 말에 따르면은 네. 말은 사과했지만 진정으로 사과한 건 아니다. 난 잘못한 거 없다. 뭐야 이거. 좀 이미지 많이 안 좋아지는데요, 제 머릿속에서. 예. 이게 약간 그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이 공존하는 사람이에요. 하여간 학창 시절은 이랬어. 근데 요 소식을 저희 에디터가 소셜 네트워크만 개발한 게 아니라 그냥 소시오패스네요라고. 예. 제가 할 말을 또 에디터께서 하시는군요. 예. 그래서요. 그래서 네. 이게 하버드 대학에 소문이 쫙 난 거예요. 네. 괴짜 생겼다. 네. 그래서 당시엔 이 윙클보스 형제라고 하버드에서 이제 경영학을 공부하는 진짜 이거 완벽남이에요. 그렇군요. 예. 지금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네. 키 크고 잘생기고 쌍둥이 형제인데 엄친아. 예. 집안도 엄청나고 잘 살고 예. 운동도 잘해요. 베이징 올림픽에 또 이 참가해서 은메달인가 따요. 그래요. 예. 다 가졌네. 다 가졌어요. 저 같아요. 예. 윙클보스. 한국의 윙클보스. 한국의 윙클보스. 네. 마크 저커버그를 찾아가요. 어이 후배였거든요. 저커버그 일로 와봐. 우리 형제가 지금 말이야 하버드 내에서도 다 같은 하버드가 아니에요. 네. 하버드 내에서도 또 이너 클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싸들. 하버드 예. 인싸들. 네. 하버드 인싸들끼리도 연결시켜주는 매칭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데 네. 너도 참여해가지고 네. 우리 프로그램 개발하자. 연결시켜준다는 건 데이트 네네네. 정말 하버드 안에서도 인싸. 네. 괜찮다고 해서 참여를 해요. 네. 참여를 하고 보니까 네. 이거 대박 날 것 같거든요. 이거 하버드뿐만 아니라 네. 그냥 우리 미국에 있는 대학 전체 네. 아예 그냥 이게 전 세계적으로 한번 매칭 사이트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해서 자기만의 페이스북에 뭐라고 할까 원형을 만들어요. 이게 페이스북의 원형이 되는군요. 윙클보스는 격분을 해요. 네. 너 네. 우리 아이디어 훔쳐갔지. 네. 그래서 뭐 페이스북이라는 걸 만들어? 너 물어내. 네. 이거 하버드 진골들을 위한 그게 프로그램이 돼야 되는데. 너 이거를 뭐 네. 전국에 있는 대학교 상대로 하고 뭐 지금 무슨 전 세계로 상대로 해? 물어내. 네. 결국엔 법정 소송까지 가요. 법정 소송까지 가지만 결국에는 마크 저커버그가 이겨요. 이겨요. 네. 나는 아이디어를 참고만 했지 네. 모든 프로그램 개발은 내가 했다. 내가 당신 프로그램을 내가 도용했다고 하면 내 죄지만 프로그램 자체는 내가 개발했는데 뭐 어쩌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승소를 합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을 만드나요? 페이스북을 만들어요. 그래서 2004년도에 페이스북을 만들고 네. 2007년도에 이제 대박을 치는데 2006년도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얘기를 해요. 네. 우리 돈으로 170억을 줄 테니까 네. 페이스북을 우리한테 넘겨라. 넘기실 거예요. 170억. 저 같은 소인배는 넘길 수도 있어요. 예, 그 정도면 감지덕지다 하고. 네. 안 넘겼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안 넘겼죠. 푼돈이니까. 예. 그래서 페이스북이 이제 대박을 치는데 네. 이제 그 좋은 면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너무 나쁜 면만 말씀드려가지고. 좋습니다. 예. 프리실라 첸이라는 여성과 결혼을 했어요. 자기는 평생 사랑했던 여인이 딱 한 명밖에 없었다. 프리실라 첸. 아까 그 시험 기간에 만났던 사람은 껴주지도 않는군요. 예. 영화상에서는 앨리스란 이름으로 나오는데 네. 그 여자친구도 좀 그래요. 누구? 첸이요? 아니요, 앨리스라고 그 구여친 보스턴 예, 대학 다니는 친구. 예. 저커버그가 페이스북으로 재벌이 됐다는 소리를 듣고 찾아가요. 뭐예요? 그래서 다시 만나자고? 네. 아 진짜로? 이게 뭐야? 내가 예전에 정말 아메리카 하여간 진짜. 미국으로 이렇게 그때 예. 자기야 내가 잘못했어. 나 진짜 그렇게 모욕감을 준 구남친한테 받아주면 안 되겠어? 그렇군요. 안 받아줬다고 하죠. 예. 그 하버드 대학을 다닐 때 만났던 그 베트남 화교 출신의 프리실라 첸이라는 여성을 만났어요. 9년간 연애를 했습니다. 그 여자밖에 안 만났어요. 집안도 그렇게 잘 사는 집안이 아니었어요. 네네. 아버지가 그 베트남 전 때 부모님이 네. 베트남 전 때 이제 보트 피플로 이제 미국에 도착한 그런 부모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정말 어렸을 때부터 고생했대요. 그래서 다행히 딸은 공부를 잘해가지고 네. 하버드에 정말 실력으로 들어온 거예요. 네. 프리실라 첸. 예. 그런 프리실라 첸을 학교에서 만난 다음에 네. 무려 9년 동안 연애를 하고 네. 2012년도에 결혼을 해요. 결혼까지 결혼을 하는데 네. 정말 소박하게 합니다. 아 그래요? 마크 저커버그가 지금 그 알려진 규모만 네. 개인 자산만 60조 원이거든요. 그럼 뭐 궁전 빌려야죠. 결혼식 하려면. 60조 원이라면 많은 분들이 60조 네. 하시는데 네. 삼성 이재용 회장의 자산이 네. 지금 현재 추정되는 것이 한 9조예요. 이쪽은 60조고요. 6배네요. 네. 1조 저번에 말씀드렸나요? 뭘? 1조가 얼마나 큰 돈이지? 무슨 말씀? 비유하셨던 것 같은데 뭐였죠? 그 단군 얘기요. 다시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네. 단군 할배가 네. 단군 할아버님이라고 해주시고요. 단군 할아버지가 예. 기원전 2333년에 네. 나라를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네. 그게 팩트한 가정하에 단군 할아버지가 그때부터 돈 한 푼도 안 쓰고 매년 연봉 1억씩 받고 연봉 심지어 1억이야. 연봉 1억이야. 예. 1억도 안 써요. 연봉을 받은 거 그대로 예금해가지고 해도 지금 5천억이에요. 이걸 또 5천년 동안 또 저축을 해야지 한 푼도 안 쓰고 1조예요. 이걸 60조를 갖고 있다니까. 마크 저커버그가요. 이제 와닿습니다. 그렇죠. 예, 겸허해지네요. 겸허해지죠. 네. 아유, 제 출연이라는 비교해 보면 100만 구독자만 되면 기대하세요. 전세금 알겠습니다. 근데 결혼을 얼마나 소박하게 했길래요? 일단 만약 초대를 안 합니다. 이미 재벌이 된 상태에서 결혼했거든요. 네. 저 같으면 베르사유 궁전 빌렸겠죠. 네, 안 빌려요. 한 100명 정도만 지인들만 초대를 합니다. 스몰 웨딩. 그리고 드레스도 네. 정말 그 다이아가 박힌 드레스도 모자랄 건데 마크 저커버그가 직접 인터넷 온라인 쇼핑을 해가지고 정말 싼 걸 주문해요. 이거 동의를 구했겠죠? 부인의. 그렇겠죠. 그리고 결혼하면은 결혼 반지는 다이아잖아요. 네. 그것도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드삐삐삐이라는 다이아 회사가 있는데 그것이 1930년대에 그냥 약간 선입견을 만든 거예요.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 해서 결혼 청혼은 프로포즈는 무조건 다이아몬드로. 난 그거 따르기 싫다. 그럼 뭐 사탕 반지? 사탕 반지 비슷해요. 뭔데요? 정말 싼 루비. 싼 루비. 루비를 구해가지고 저커버가 직접 디자인을 해요. 야, 로맨틱하네. 로맨틱해요. 그게 솔직히 가치가 있어 보이죠. 그렇죠. 인터넷 검색하면 지금 나오거든요. 예. 지금 방금 편집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사탕처럼 보여요. 이거를 띄워줘요. 그리고 신혼집 같은 경우에도 샌프란시스코 마크 저커버그가 60조의 자산을 갖고 있지만 정말 대저택에 사는 줄 아는 분들이 많으시는데 아닙니까? 신혼집 지금 살고 있는 집 검색해 보시면은 정말 평범한 그냥 가정. 진짜 평범해요. 진짜 평범. 몇 평? 대충 몇 평? 몇 평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저기 미국 영화 보면은 그냥 교회에 보이는 평범한 중산층 집 있지 않습니까? 심슨 가족 사는 그런 집. 적절했습니다. 마지선 킴.
그리고 그 깜짝이야 진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그 샌프란시스코에도 한인타운이 있거든요. 한국식 프라이드 치킨을 그렇게 좋아한다고 해요. 그래서 프라이드 치킨을 꼭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먹으러 간다고 하죠. 입도 아주 서민스럽고. 아, 한국 치킨 먹으러. 그리고 아직까지도 저기 유튜브에 에디터들이 찾았습니다. 저게 지금 이사간 집이고 그 전에 신혼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 집도 지금 소박한 편이에요. 미국. 그렇죠. 저 집은 심슨 집보단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저기 살기 전에는 진짜 심슨 집이었다. 심슨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돼요. 저커버그라는 걸 생각하면 저 정도 집도 사실 소박한 건데. 빌 게이츠 집 봐보세요. 아방궁. 아방궁이죠, 아방궁. 근데 저커버그가 약간 정치에 입문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정치 욕심이 있었나요? 정치 욕심은 본인은 없다고 얘기했어요. 없다고 했지만 그 정계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정치적인 소신 발언을 많이 했어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그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에 왔을 경우에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도 불법 이민자예요. 그렇죠? 트럼프 행정부는 그런 그 불법 이민자들의 자녀들을 다 강제 추방하려고 추진했거든요. 절대 추방하면 안 된다. 부모 잘못 만났다는 그 이유로 아이들까지 연좌제를 적용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라는 소리를 해가지고 당시 이제 그 민주당에서 공천을 주려고 했거든요. 나는 근데 정치는 안 한다라고 선을 그었어요. 나는 내 소신적인 발언을 했을 뿐이다. 그래서 본인 말로는 자기는 정치를 하기 싫다라고 선을 그었다고 해요. 나중에 민주당 뭐 힐러리 클린턴이나 좀 척지지 않나요? 많이 척지죠. 그러니까 그 트럼프와도 척을 지고 힐러리와도 척을 지는 게 뭐냐면은 가짜 뉴스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많이 돌았거든요. 가짜 뉴스가 페이크 뉴스가 이게 이제 양 후보 측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걸러내라고. 가짜 뉴스 걸러내라. 그때 저커버그가 뭐라고 했냐면 표현의 자유가 미국엔 있다. 나는 그걸 걸러낼 권리가 없다. 그건 자정적인 노력에 의해서 걸러내질 거고. 그리고 또 이 말을 했거든요. 가짜 뉴스건 어떤 뉴스건 내가 개입을 해가지고 이걸 편집을 해내면은 정치 이력이 약한 정치인들의 소신 발언의 기회가 없어져 버린다. 누구나 어떤 말이든 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페이스북은 유지하겠다. 근데 이제 그때 가짜 뉴스를 더 많이 했던 쪽이 트럼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저커버그의 입장이 트럼프한테 좀 유리했다 그런 소리 많죠. 그래가지고 힐러리 같은 경우에 좀 정리 좀 하라고. 난 그런 권리 없다고.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 나름대로 소신이 있는 청년이에요. 그러네요. 한때는 뭐 지금도 60조 자산이라 그러셨는데 뭐 세계 부자 순위 5손가락 안에도 들었던 것 같은데 요새 혹시 뭐 메타 주식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메타가 좀 휘청휘청하는 것 같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언제 사셨다고요? 전 메타 주식이 아니라 전 다른 메타버스 주를. 메타 주식 아니에요. 그렇군요. 메타 주식을 작년에 사신 분들은 좀 많이 좀 입을 뒤집어 쓰시고 우셨을 거예요. 작년에 이제 그 애플이 그 아이폰 애플이 뭐냐면 앱 추적 자율성, 투명성이란 거를 발표를 했어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수익의 90%가 광고거든요. 페이스북 광고. 거의 광고로 유지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근데 그 광고가 약간 이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뭐 저 썬킴이 뭐 사과를 검색했다. 배, 포도. 쟤는 과일을 좋아하는구나. 과일 광고가 계속 나요. 샤인머스켓이 딱 나오는 거죠. 그렇죠. 뭐 우리 편집장은 뭘 검색하시나요 주로? 뭐 야구, 뭐 한화를 아직도 응원하시나 봐요. MLB 봅니다. 슈바인 학생이라고 적은 에디터 누구야? 슈바인 학생 감봉 조치하겠습니다. 슈바인 학생 족발이요? 제가 요새 다이어트 중이니까 자꾸 저렇게 건드리더라고요. 족발로 다이어트 하세요?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저 많이 먹는다고 놀리는 겁니다. 족발 하여간 알고리즘 광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그 한번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앱 추적을 허용하실 겁니까? 라고 물어요. 페이스북에서. 허용하겠습니다를 누르면은 알고리즘에 제가 걸리는 거예요.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누르면은 뭐라고 할까? 내가 뭘 검색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거를 작년 초에 애플이 발표한 거예요. 애플이.
그래서 앱 추적 투명성이라고 해서 네. 이 알고리즘을 끊어버리겠다. 이게 나오자마자 그때 메타죠. 네. 메타의 주식의 3분의 1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 광고 줄이 끊어지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마크 저커버그가 네. 애플이 뒤통수 친 거 아니에요. 네. 앱 추적 투명성 그걸로. 그래가지고 메타버스 쪽으로 지금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라는 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직은 지금은 몰라요. 실적이 안 좋은데 워낙 뭐 이제 미래를 보고 하는 사업이라. 또 그것도 있어요. 네.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할까 너무 이런 말씀 드리긴 죄송하지만 네, 요즘 네. 쓰고 있는 분들이 좀 중장년층이 많아요. 대체로 좀 그렇죠. 예. 그리고 젊은 층은 다 이제 인스타로. 스냅챗 인스타도 같습니까? 네. 예, SNS를 안 해서. 네. 스냅챗 스냅챗 쪽으로 넘어가고 네. 그건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네네. 왜냐하면 아재들이 그런 게 많거든요. 뭐. 약주 한 잔 드시고 예. 페이스북에도 주저리 쓰세요. 예. 내 인생은 헛살았어. 내 청춘 돌려다오. 음성 지원이 되는군요. 예. 그럼 또 다른 아재들이 예. 좋아요 눈물 흘리는 거 하고. 그러니까 글 쓰는 기능이 이제 그 주다 보니까 예. 자기의 하소연들을 막 쓰기 시작해요. 젊은 친구들은 그런 게 싫죠. 그럴 수 있죠. 인스턴트. 예. 인스타그램 자체가 인스턴트 카메라 텔레그램의 준말이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사진 보고 넘어가자. 그래서 뭐라고 할까 젊은 층의 유입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시장성이 좀 떨어진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틱톡한테 밀리고 이러니까. 틱톡한테 밀리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죠. 예. 저도 페이스북을 좀 약간 줄이고 하소연 이제 안 하시나요? 네, 저도 이제 틱톡이라 스냅챗 약간 길에서 춤추는 거. 뭐 제로투 댄스 추시나요 요새 집에서? 네, 다 합니다. 네. 저 벗지만 마십시오. 예, 벗고 추지만 마세요. 거기까지. 예, 알겠습니다. 클릭수만 이끌 수 있다면. 네. 자, 마치기 전에 패션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만난 그 스티브 잡스처럼 오늘도 썬킴 씨는 약간 잡스 느낌으로 입고 오셨는데 저커버그도 딱 우리가 떠오르는 패션이 있잖아요. 좀 약간 그 진한 회색, 주색. 예, 약간 좀 후줄근한 느낌의 티셔츠. 예. 그리고 약간 물 빠진 청바지만 입고 다녀요. 이분도 여러 벌 사서 돌려 입는 겁니까? 아니면 당연히 여러 벌 안 빨아 사죠. 입는 겁니까? 예. 그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도 네. 굉장히 검소하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네. 그 터틀넥 하나만 입고 다니시잖아요. 네. 굉장히 유명한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거예요. 좋은 거군요. 네. 그럼 저커버그 티는요? 저커버그 티는 일반적인 티인데 저커버그는 철학이 있더라고요. 왜 어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예. 내가 뭘 입을지 그거 생각하는 시간에 예. 나는 사업 구상을 더 하겠다. 시간이 아깝다. 그래서 우리 편집장도 님은 옷을 이렇게 항상 입고 다니시나 봐요. 저도 그냥 시꺼먼 옷을 좀 돌려 입는 편이긴 한데 예. 저는 시간은 많아요. 그게 차이입니다. 저는 할 일이 너무 없어가지고. 예. 저도 그런 주의예요. 어떤 옷 아침에 뭐 입을까 네. 고를 시간에 다른 걸 하자. 오늘 잡지사에 가서 오늘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그 화장실에서 SNS 하시고 제로투 댄스 추시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직도 초겨울에 반바지 입고 등장하셨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런 거 다 제가 스냅챗에 올리고 있습니다. 예, 네. 기대되고요. 자, 여기까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오큘러스 등을 개발 운영하는 메타의 CEO 마크 저커버그 이야기 또 재밌게 실어봤습니다. 썬킴 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새로운 한 주의 월요일이 지나갑니다. 잡지사는 이번 주가 자체 특별 주간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 금요일이 잡지사 대망의 100번째 이야기를 쓰는 날이기 때문에 저희끼리 음침하게 서로 축하도 해주고 또 구독자 여러분을 위한 통큰 이벤트도 기획 중이거든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참여도 기다렸다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잡지사 이마이 셔터 내립니다.